매개변수로 나타나는 함수의 미분법. 사실 이제 매개변수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 지금 익숙하지가 않아요. 여기 지금 기하 끝난 사람들이, 기하 끝났나? 그럼 우리 매개변수 기억나? 기하 했는데도 안 나? 어! 사실 이제 매개변수로 우리는 함수를 이제 정식 명칭이 이제 처음 들어오는 건데, 매개변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x하고 y에 관한 관계식 주로 쓰잖아. 근데 이 x하고 y를 같은 문자로 표현해서 나타내자. 이게 매개변수로 나타내는 함수야. 우리는 x, y의 관계식만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x가 2t-1이고, y는, 4t 플러스 1인 식이 있다고 하자. x하고 y를 그냥 같은 문자로 표현한 거야. x하고 y를. 자, 그러면 이때 공통 문자가 t니까 우리는 이 t를 소거할 수가 있어요. t를 소거하는 방식은 가감법을 써도 되고 대입법을 써도 되고. 가감법으로는 위에다가 2배를 하자. 밑에 있는 식하고 뭐 하면 되니? 변변 빼면 2x-y는 마이너스 3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xy 관계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을 우리는 y는 fx 꼴인 함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변화의 과정을 보면 x가 2t 빼기 1일 때 y가 4t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거랑 2x-y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거랑 둘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분명히 같은 식이야. 같은 식인데 표현 방법이 굳이 얘는 t라고 하는 게 필요 없는 식인 거고, 얘는 중간에 또 다른 변수 하나가 들어간 걸 표현한 식인 거고, 그래서 얘를 t에 관한 매개 변수 함수라고 부르고, 얘를 그냥 x와 y에 관한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자, 매개 변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자, 우리는 매개 변수를 쓰긴 쓰는데 그 실체가 지금 처음 나온 거야. 예를 들면, 자, 원위에, 자, 여기가 세타야. 그럼 이 좌표를 x, y라고 한다면, 자, 반지름이 1일 때, r이라고 할까? 자, 그러면 x 좌표 뭐로 나타난다 그랬어? 원위의 한 점. 뭐라고? x 좌표가 뭐야? r 코사인 세타. y 좌표가 r 사인 세타. 자, 그러면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자, x하고 y를 매개 변수 누구로 나타냈다? 세타. r이라고 하면 안 돼. r은 상수야, 지금. 세타 값에 따라서 x도 변하고, 세타 값에 따라서 y도 변하고. 그러면 이때 둘의 연결고리는 뭐니? 위에처럼 가감법이 아니고 양변을 제곱하자. 잠깐만, x제곱은 r제곱 코사인 제곱, y제곱은 r제곱 사인 제곱. 자, 둘을 더해보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니까 r제곱이 되지. 이렇게 된 게 원의 방정식. 우리는 얘가 원의 방정식, 원점이 중심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인 걸 알지만 그 세타라고 하는 걸 매개 변수로 나타낸 게 요 좌표의 관계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때는 매개 변수란 말을 안 했었지. 자, 이제 얘도 세타에 관한 매개 변수의 함수입니다. 정식 명칭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함수의 이름이 뒤에서 또 하나 나오는데 지금부터 이거 매개 변수로 나타난 함수 뭔지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말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야. 매개 변수로 나타난 함수.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올해 대학 입시를 갔는데 면접을 본다. 이런 것들이 면접의 질문 사항으로 기다리는 거야. 수학에 관련된 면접을 본다. 어려운 걸 묻는 게 아니야, 사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너 고교 과정에서 배운 거를 정의를 정확하게 할 줄 아니? 이런 거야. 야, 저거 미분해봐라. 이런 거 물어보는 선생님들 거의 없어. 너 미분의 개수 정의에 대해서 말해봐라. 이런 게 면접 문항으로 훨씬 많이 들어와 있는. 매개변수 함수에 대해서 말해봐라. 이렇게 들어온 거야. 자, 말해봐라. 매개변수 함수가 뭐니? 예성 지원생. X는
잘 읽어야 돼. 어떤 변수를 매개 변수로 하여 나타낸 관계식이 매개 변수 함수라고요. 그래서 예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만점짜리 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러려니 하고 푸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수학에서의 면접, 질문, 유형이다. 무시하면 안 된다. 정말 이런 얘기 했다가 선생님 얘기 무시하면 안 돼. 가끔 찾아오는 제자 녀석이 선생님 수업 중에 말씀하신 거 그거 면접 때 나와서 저 합격했어요. 이런단 말이야. 내가 말하는 게 모든 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런 류의 분위기를 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을 예를 든 거니까 다른 과목에 대한 면접 대비도 그 원칙과 정의 같은 걸 잘 열심히 대비하라는 거야. 교과 내용 안에서. 면접을 볼 때 특히나 면접을 볼 때는 이 학생이 어디가 잘못된 게 있나 이런 걸 찾는 게 면접관의 여러분들하고의 면접의 그 목적이 아니야. 대학에서 면접을 볼 때는 비율이 요즘에는 최저 한 10%에서 사범대 쪽이 한 30%까지 올라갔나? 20% 정도는 이제 평상시에 면접 비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면접관에 그 매뉴얼이 있어. 학생 면접을 할 때. 그러면 0점에서 10점까지를 만약에 점수표를 준다. 그러면 10점을 줘도 안 되고 0점을 줘도 안 돼. 특별한 일이 있지 않아. 10점을 주면 10점이라고 하는 게 뭐야? 진짜 만점이잖아. 그러면 만약에 면접을 100명을 봤어. 만점자가 몇 명일 것 같아? 만점자가 거의 없을 거 아니야? 만점자 왜 만점 줬는지 사유서를 써서 해야 돼요. 비밀이야. 면접 보는 형님한테 들은 얘기야. 면접 매뉴얼이니까. 그거 왜 그러냐면 면접 점수로 당락이 결정돼 버리면 여러분들이 요즘에 대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블라인드 면접이고 자기소개서 이런 거에 또 학교 이름 다 지우고 들어가잖아. 그런데 얘를 만약에 줬다 그러면 당신이 그 점수를 준 타당한 이유를 대시오. 근데 이제 A, B, C, D 보통 한 명이 면접 안 봐요. 최소 2명에서 4명까지 면접을 보는데 A는 10점 줬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8점 줬어. 만약에. 그러면 A는 굉장히 의심을 받아. 왜 10점 줬냐? 그래서 만약에 10점 만점의 면접을 보게 되면 대부분 7, 8점만 줍니다. 이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 거야. 잘 줘도 너 걔랑 뭐 관계 있는 거 아니야? 옛날 것까지 싸그리 조사가 들어가는 거야. 자기가 아무리 없어도 귀찮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면접을 보는데 진짜 이 학생은 딱 와갖고 정말 말도 너무 잘하고 우리 교수들에 대해서 다 알고 이런 사람은 진짜 주면 9점. 어쩌다 9점. 웬만하면 그냥 8점. 저 학생은 좀 못하네. 막 떨고 있네. 좀 아쉽네. 7점. 그러니까 면접 때문에 나는 이 대학에 꼭 붙고 떨어지고 이런 건 거의 없으니 여러분들 나중에 면접 볼 때 자신을 가지고 그냥 나는 사지 멀쩡한 학생입니다. 제대로 된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를 마친 사람입니다. 그 정도를 보여주는 게 여러분들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가서 쫄지 말라. 앞에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니고 똑같이 인간이니까 쫄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자신감 가지고 틀린 대답일지언정 자신감 가지고 표현할 줄만 아면 돼. 근데 지금 7, 8, 9 예는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10점 주는 친구가 있고 어쩔 수 없이 더 밑에 점수 주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지 당연히. 그럼 어쩔 때 10점을 주겠어? 이건 진짜 여럿이 봐도 누가 봐도 얘는 왔다리.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게 될 때는 어떤 걸 더 내가 무슨 과를 썼잖아. 그 과에 최적화된 면접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무슨 과 가고 싶어? 전기공학과. 그럼 전기공학과에 최적화된 면접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건 전기공학과의 기본적인 거는 가지고 있어야 돼. 나가서 직업적인 거 말고 너네가 배운 교과 내에서. 그럼 전기공학과 관련된 교과 내용 뭐 있어? 이거 너무 긴데. 자, 매개변수. 자, 매개변수로 나타난 이런 함수.
그러면 이제 이런 함수들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궁극적으로 y 프라임이 뭘까?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그럼 이제 y 프라임이 뭐냐? dy dx잖아. 자, 그러면 매개 변수로 t가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누구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냐? t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는 거야. 그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떤 흔적이 남게 되냐?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식의 뜻이 뭐라 그랬어? y를 문자 x에 대하여 문자 x로 미분했어 라고 하는 게 dy dx 뜻이라고. 그러면 주어진 식을 t로 미분해야 되니까 우변은 2가 되는 거야. 근데 x를 t에 대해서 미분했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x를 t에 대해 미분했어. dx dt는 2라는 식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도 밑에 있는 식에서 좌우변을 t로 미분하면 y를 t에 대해서 미분했어. 그게 4야 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되는 거야. 즉 매개변수 t에 관해서 미분한 dt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dy dx를 어떻게 하면 변형을 하면 이 t라고 하는 매개변수를 가지고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dt분의 dx, dt분의 dy라고 하는 이런 식을 만들면 얘가 변분수를 딱 해결해서 dx분의 dy의 식이 나오게 되죠. 그럼 여기에 dt분의 dx 분의 dt분의 dy라고 하는 요 값을 가지고 y'을 구하자. 이렇게 돼요. 어떤 뜻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요 식에서는 x는 r 코사인 세타. 양변을 누구에 대해서 미분하자?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자가 되겠지. 세타에 대해서. 그럼 좌우변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자. dx d세타는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자, 밑에 있는 식은 dy d세타는 r 코사인 세타. 자, 그러면 dy dx는 주어진 값에서 내가 구한 dx d세타 분의 dy d세타.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분의 r 코사인 세타. 그러면 r을 이렇게 약분해서 마이너스 사인 분의 코사인, 즉 마이너스 코탄젠트 세타가 바로 이렇게 됐을 때 y'이에요 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돼요. 자,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에서 dy dx를 어떻게 구하는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조심할 게 뭐냐면 dy dx, 즉 우리는 x가 얼마일 때의 미분계수가 얼마니? 자, x, f'2가 얼마니?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x가 2일 때를 말하는 거지. 그럼 x가 2일 때 t는 얼마니라고 하는 t 값이 또 매개변수로 값이 정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매개변수 함수에서 미분계수를 구할 때는 주어지는 나에게 질문하는 그 대입하는 구해야 되는 값이 x의 값을 줬을까요? t의 값을 줬을까요? 세타의 값을 줬을까요? 이 문자에 대한 값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조심할 포인트는 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dx dt분의 dy dt 이런 거 dx d세타분의 dy d세타가 어렵진 않을 겁니다. 어느 문자에 대한 걸로 대입해야 되느냐, 그 대입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자, 다음 함수에서 dy dx를 구해보자. 자, 둘 다 뭐를 매개변수로 했다? t.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을 미분하자. 누구에 대해서 미분해? t에 대해서. 그러면 dx dt는 2t-1이라는 식이 되고, 자, 요거 t에 대해서 미분하면 dy dt는 t예요라는 식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dx dt 분의 dy dt는 2t-1분의 t예요. 자, 얘가 우리가 찾는 dy dx가 돼. 자, 2번식도 마찬가지. 자, 1-t제곱분의 블라블라블라. 어떻게 해야 돼? 자, dy dx, dy dt부터 하자. 자, dy dt. 목세 미분법. 1-t제곱의 제곱분의 분자 미분 분모 붙이고 마이너스 요게 마이너스 2t
자, 이렇게.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t제곱의 제곱분의 4t제곱 마이너스 2t제곱. 자, 이렇게. 자, dx dt. 1 마이너스 t제곱의 제곱분의 2분. 분모 붙이고 마이너스 그대로 미분.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t제곱의 제곱분의 자, 요게 2t 마이너스 2t 3승 플러스 2t 플러스 2t 3승 해서 4t예요. 자, 이런 식이 만들어진 거야. 자,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dy dx는 얘분의 얘. 그러면 요거 약분하고 남는 게 4t분의 2t제곱 더하기 2. 즉 2t분의 t제곱 플러스 1이 바로 dy dx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됐어? 자, 매개변수로의 미분법. 이렇게 다른 매개변수에 관한 미분식을 써서 식을 만들어주면 된다. 그래서 마지막 구현 설명을 하자면,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151번. 다음에서 t가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t를 줬다. t를 줬다. x를 주는지 t를 주는지를 보자. 자, dy dt dx dt 자, dy dt 자, 미분 3t제곱 플러스 9 dx dt 2t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놓고 t에다가 얼마?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 12 그래서 그때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되겠죠?